입니다. 박상렬입니다. 이제 IoT라는 주제에서 이제 빅데이터를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아마 이런 TDF 포럼에서 이제 빅데이터 세션이 따로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를 하는 입장에서 이 IoT를 이제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그 얘기를 좀 들려드리고, 저기 메타트론은 빅데이터 솔루션 이름인데 제가 오늘 이걸 소개하기보다는 그 빅데이터를 한 4, 5년 하면서 이제 IoT 그리고 거기 나와서 이 IoT를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그 실제 산업 현장에서 빅데이터, IoT, 인공지능이 결합돼서 어떤 유스 케이스가 있는지 그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IoT 빅데이터 얘기를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이 그림을 보고 저는 인사이트를 많이 갔는데, 2012년도에 사실 제가 빅데이터를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실제 관련되어 있는 이 기술이나 사업자 찾아보면 이 정도밖에 안 됐었고요. 이게 대부분 인프라 쪽이었죠. 빅데이터 하면 데이터가 많으니까 어떻게 빨리 데이터를 처리하느냐만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빅데이터 하면 뭐 3V라는 얘기도 하고. 근데 이게 2016년 이게 중반인데 제가 느끼는 거랑 똑같아졌어요. 실제로 이런 인더스트리가 이 정도로 커졌고요. 특히 여기 보시면 이제 어플리케이션 하는 쪽, 어널리스틱 하는 쪽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 이제 빅데이터라는 그 데이터가 많아서 기술을 어떻게 처리에 대한 그 어려움은 다 없어졌고요. 실제 그 어플리케이션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IoT 데이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비즈니스에서 실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기술적인 제약 사항은 다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두 번째 고민 사항은 이 많은 기술 중에서 내가 만드는 서비스에 어떤 기술을 취사 선택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저도 트렌드를 몇 년 동안은 계속 공부하다 요즘은 거의 포기했어요.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다 비슷비슷하지만 조금씩 성능이나 추구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해졌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찬가지인데 이제 빅데이터로만 말씀드리면, 빅데이터가 이제 이때는 구글이 만드는 거 다 아시겠죠? 실제적으로 저희가 SKT가 빅데이터를 시작한 건 2012년부터 이 빅데이터가 기술이 나와서 기업에서 쓸 수 있는 정도로 안정성이 좀 확보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쭉 하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SKT뿐만 아니라 다른 큰 대기업에 가서 빅데이터 유스 케이스를 자꾸 개발하다 보니까 요즘은 빅데이터 자체에 대한 데이터 처리 성능, 안정성 얘기를 안 하세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SK그룹의 큰 제조사에 가서 빅데이터 프로젝트 하더라도 작년부터 최근에는 전부 다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그 빅데이터 이제 머신러닝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뭘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아주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빅데이터 처리 기술과 안정성은 이제 이슈가 아니고 그거 기반해서 만들 수 있는 이런 기술들에 관심이 많아졌고, 실제 이제 유스 케이스도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AI 얘기를 말씀드리는데요. 갑자기 제가 이제 AI 기술을 왜 말씀드리냐면, 빅데이터를 하다 보면 빅데이터가 데이터 종류가 많죠. 뭐 SNS 데이터, 소셜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도 있지만 실제 IoT 센서 데이터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센서 데이터가 망을 통해서 수집되는 것도 있지만 실제 우리나라는 제조기업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공장에 가보시면 공장에 나온 생산 설비 장비마다 센서들이 다 달려 있고요. 특히 요즘 나오는 최신형 장비, 고가 장비일수록 센서 개수가 수십 개에서 수백 개씩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제 뭘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는데, 그때 이제 이 AI 기술이 많이 도입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개념은 보면 과거에는 이런 거 계산하는 거죠. 5m 높이의 사과떨이 걸리는 시간은 이거 이제 뭐 높이는 2분의 1 곱하기 중력 가속 곱하기 낙하 시간 제곱이라는 이런 룰 베이스로 모든 걸 계산을 했습니다. 이거를 IoT 데이터, 나는 이런 도메인 지식은 전혀 없어요. 중력 가속 법칙도 모르고 전혀 모르고 수집되어 있는 데이터밖에 없는 거죠. 수집되어 있는 데이터밖에 없는데 내가 어떤 걸 알고 싶다 그러면 요걸 그 AI 개념에서 문제를 푸는 방법은 이 높이랑 속도를 다 센서를 가지고 어떤 재는 겁니다. 다 재서 관계식을 찾아내는 게 AI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실제로 이런 높이와 낙하 시간 데이터를 입력해서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을 쭉 계산해 보면 이 4.9라는 숫자가 나오진 않고요. 요 식이 나오는데, 정확하게 인공지능에서는 이 4.9라는 숫자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 4.9라는 거를
인공지능이 스스로 추론을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메커니즘이 도는 거죠. 사람들은 여기는 센서 값만 넣어주고 어떤 블랙박스를 통하면 내가 알고 싶은 어떤 값이 나옵니다. 저게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어떤 이 개념이 확장돼서 쓰이는지 말씀드리는데, 대표적인 게 미래를 예측하는 센서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예측하는데 이런 방법론을 쓰는 거죠. 도메인 날리지가 없어도 이런 게 가능하다. 뒤에 가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장표도 마찬가지인데 이 AI 적용 분야가 유즈케이스 많이 쓰시는 거 보면 뭐 이미지 레코니션, 음성 인식, 요즘 누구 같은 것들인데, 실제 여기 보면 오일 앤 가스, 그다음 매뉴팩처링에도 이게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은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글 트렌드 요즘은 누구나 들어가서 쉽게 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저께 구글 트렌드 가서 이 AI 기술 그냥 대표적인 거 스피치 레코니션, 컴퓨터 비전 쪽 해보고, 이 인더스트리 4.0이 이제 이런 기술을 도입하는 것들이죠. 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게 저희 SKT, 아니 우리나라에 보면 특히 제조 현장에서 이런 기술이 쓰이는 유스 케이스가 많아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IoT 데이터가 실제로는 한 2년, 3년 전만 해도 IoT 데이터는 양이 크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셨어요. 지금도 로라망을 통해서 수집한 데이터 양이 뭐가 많아, 빅데이터 기술을 쓸 필요가 없어 라고도 말씀을 하시지만, IoT 데이터가 말씀드린 대로 센서 데이터라고 정의를 하고, 센서 데이터가 발생되는 소스는 다른 아까 말한 기계 장비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측한 걸 보면 2013년보다 20년에는 전체 데이터는 한 10배 늘 건데 IoT 데이터는 한 49배 정도 늘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제가 그 SKT 사례는 아니고 저희 그룹사에서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 빅데이터 프로젝트의 데이터 소스는 전부 센서 데이터였습니다. 그래서 그 센서 데이터를 다루면서 한 것들이 스토리지 이렇게 늘었고요. 저장 기간 센서 데이터 늘었고, 일회 분석량도 한 번에 이 정도 스케일로 커지는 거죠. 그래서 센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렇게 많이 저장하고 한 번에 분석하는 양이 는다는 거는 그만큼 과거에 데이터 기반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매뉴팩처링을 하는 거에 대한 정확도나 애큐리시가 많이 올라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분석 대상 파라미터인데 뭐 센서의 값들이 한 300개가 한꺼번에 돌릴 수 있는 거였으면 지금은 이게 뭐 15만 개 스케일로 늘려서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이제 유스 케이스를 좀 설명드릴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빅데이터하고 센서 데이터하고 인공지능이 결합된 겁니다. 주제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좀 이게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이제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제 제조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제가 사례를 통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메타트론 소개 장표는 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스킵을 하고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어떻게 유스 케이스를 만들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오전 세션에 그 IBM 왓슨 사례도 그때 나왔듯이 그 예지 정비라는 거를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도 이제 예지 정비라는 분야를 하고 있고요. 예지 정비는 결국 이제 그 제조 생산 라인도 그렇고 생산 설비 과정도 그렇고 오일앤가스 정유 과정도 그렇고 뭐 반도체 설비, 그다음에 그 이제 실제 뭐 지게차라든지 대형 크레인이라든지 이런 장비 자체를 만드는 엘리베이터 등등 여러 가지 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실제 여기에 고장이 나면 어떤 룰 기반으로 해서 고장을 디텍트 하는데, 요즘의 예지 정비는 실제로 early sign, 그리고 warning, 그리고 크리티컬 사인, 이렇게 상당히 디테일하게 해서 그 워닝에 대한 것들을 예측해서 알려주기를 되게 원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센서 데이터도 잡고 도메인 날리지를 입력하고 룰 베이스로 해서 실제 이 정확도라든지 도메인 날리지가 많이 없으면 거의 불가능했던 영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빅데이터라는 거의 센서 데이터고요. 요거랑 일부의 도메인 날리지와 그리고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이렇게 early detection, 그다음에 warning, 크리티컬 사인을 미리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예지 정비라는 거는 고장날 시점 하루 전에 뭐 1시간 전에 알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리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전, 하루 전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가 적용되고 있고요. 네, 이제 뭐 저희가 만드는 솔루션의 특징은 이런 게 있습니다. 실제 유스 케이스를 보면 고장 예측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여기 그 이공계 쪽 데이터를 다뤄보신 줄 알겠지만 고장난 데이터가 있어야
고장 예측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통념이시잖아요. 근데 실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대형 설비들은 고장이 잘 안 납니다. 하지만 고장이 한 번 나면 장애가 크리티컬하죠. 그런 케이스 상당히 많고 대부분 경비를 잘하기 때문에 고장 데이터가 많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예지 정비가 가능하냐? 딥러닝을 이용하면 가능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딥러닝이라는 기술을 아시겠지만 알파고도 있지만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의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게 딥러닝인데 정상 운행 데이터. 그래서 이게 정상 운행 데이터를 쭉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센서 데이터 저희 같은 경우 한 60개 정도 센서 데이터고 이 대형 설비 장비였어요. 고장이 없습니다. 고장은 가끔가씩 나는데 근데 고장이 나기 전에 꼭 알아야 됩니다라는 게 프로블럼이었죠. 그러면 이 딥러닝 기술을 가지고 정상 패턴을 넣어서 기계가 정상 패턴에 대한 것 학습을 하고 그 학습이 된 결과가 뭐냐면 각 센서 데이터가 1분 뒤, 10분 뒤, 내일 하루치의 정상치의 예측을 줍니다. 그러면 그 예측값을 기준으로 실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예측값과 실제 데이터 차이가 나면 그게 어브노멀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이런 스키마를 적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가지고 저희가 이제 한번 해봤는데 실제 사고가 딱 한 번 나섰는데 3일 전에 이런 그 계속 알람이 이틀 뒤에 날 거라고 이 시간에 계속 디텍팅을 해준 거죠. 이상하다고. 예, 그래서 딥러닝을 이용한 해서 이제 실제 센서 데이터를 가지고 어노멀리 디텍션을 하는 유스 케이스. 물론 이런 경우도 있고 센서 고장난 데이터가 많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것들도 더 이제 더 쉽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실제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설비나 대형 장비 분야에 이런 기술 적용하는 니즈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이제 더 나아간 건데요. 버추얼 메트롤러지라고 해서 이게 한국말로 하면 가상 계측입니다. 제조 설비 공장 이런 데 보면 어떤 원재료를 넣어서 이런 고가의 장비를 통해서 계속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루어지는데 중간중간에 검사 장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 A 스텝에서 B 스텝으로 넘어가는데 잘 넘어가는지 예를 들면 얘가 강판을 얘를 간다 그러면 이 두께가 제대로 됐는지 반도체 웨이퍼 같으면 웨이퍼에 에칭하고 이런 공정 과정이 잘 됐는지를 검사하는 장비가 있는데 이 검사하는 장비가 너무너무 비싸요. 비싸고 과거에는 이거를 지나서 하는 할 때마다 이 표본 조사를 해야 되고 실시간으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다 돈 먹는 하마였고 근데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이 센서 데이터하고 이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얘를 없애는 게 이제 기술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나오는 이 계측 장비에서 계측 장비 전단에 이 장비가 들어가서 만드는 그 매뉴팩처링 장비가 있어요. 거기 있는 장비에서 센서 데이터를 쭉 다 수집을 해서 이 계측기가 처음에 만들어낸 값들이 있거든요. 그 값들을 내가 알고 싶은 값으로 놓고 얘한테 계속 처음에 이건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나온 값, 이 전단에 들어간 센서 데이터를 쭉 얘한테 입력을 넣어주면 이 계측기가 하는 일을 얘가 흉내를 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흉내를 내서 이게 없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이거는 소프트웨어로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전수조사가 다 가능하고 들어올 때마다 바로바로 실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특히 반도체나 아니면 고가 장비 이런 프로세스나 중간중간 검사가 유용한 부분에서는 이제 이 가상 계측이라는 기술도 쓰이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IoT 데이터랑 조금 다르지만 이제 빅데이터가 아까 실제로 그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잘 모르시겠다고 오전에 세션에 오전이 아니죠? 그 나온 얘기도 있는데 이게 빅데이터라는 유스 케이스는 특별하게 다른 곳에서 존재하지는 않고요. 실제 우리가 기존의 비즈니스를 하면서 적용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SKT 적용 사례를 보면 과거에 이동통신 품질을 분석한다고 하는 거는 이런 거였죠. 뭐 아시겠지만 기지국이라는 게 있거든요. 전파를 쏘는 기지국이 있고 보통은 그 기지국 단위로 품질이 어떻게 됐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죠. 하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 여기 CEI는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인덱스로 해서 저희 이동통신 고객만 해도 거의 2천만이 넘잖아요. 각 고객별로 품질이 어떻게 돼 있는지 내가 콜드라이브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는 트래킹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그런 것들의 데이터에 쌓여 있지만 감히 분석을 시도할 자체를 못했지만 지금은 그러니까 개인 단위로도 내 품질이 어떻는지를 이제는 분석할 수 있는 단위가 됐고 그게 실시간으로 가능하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가능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고 실제 이제
이런 품질을 계산해서 이게 실시간이라는 거는 꼭 1분 전, 1초 전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뭐 1시간 전이라도 그게 회사 입장에서 유용하면 실시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소한 1시간 단위로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이렇게 대시보드 만들어서 볼 수 있는 거고요. 요거는 저희가 아까 소개드린 저희 메타트론이라는 솔루션을 이용해서 만든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에코시스템 관련돼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저희가 빅데이터 솔루션도 하고 IoT도 하지만 실제 SKT 혼자 만드는 빅데이터 솔루션 가지고 모든 인더스트리에 적용시키는 건 불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빅데이터 솔루션은 인더스트리에 적용이 돼야 되고 인더스트리는 도메인 스페시가 날리지가 없으면 안 되고 그거에 대한 서비스는 SKT보다는 그 저희가 같이 그 앞으로 이랬으면 희망하는 그 비즈니스 파트너들하고 하는 게 더 훨씬 더 잘 만들 수 있고요. 저희는 이제 솔루션 기술원에서 뭐 빅데이터 TV라는 영상 쪽, 띵플러그 IoT, 뭐 데이터 그 매시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희망하는 거는 이런 솔루션을 사업을 공동 개발해서 이제 레비전을 시행하거나 라이센스 피를 서로 인아웃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지향을 하고 있고요. 이런 구조를 계속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빅데이터 쪽을 제가 담당하는 걸 말씀드리면 저희 랩이 한 30명 정도 개발 인력이 있고요. 그 인력이 중점적으로 하는 거는 요 4가지 영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그거를 저희는 인더스트리에 적용하는 솔루션을 만들다 보니까 저희 혼자만 할 수가 없어서 예를 들면 뭐 산업특화 데이터 디스커버리는 뭐 A 회사, 뭐 통합 관제 쪽 기술을 보유한 회사랑 같이 협업을 한다든지 뭐 반도체 쪽은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회사랑 협업을 한다든지 예지 정비 같은 경우는 뭐 기계 장비에 대한 잘 아시는 그런 파트너와 또 이런 것들 UI UX 잘하는 걸 같이 한다든지 또 솔루션 제품화도 저희가 이거 엔진 쪽을 하지만 또 다 할 수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식의 협업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고 실제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도 계속 앞으로 늘려가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OEM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이런 쪽을 협력을 지향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빅데이터 쪽 사업을 하다 보면 실제로는 이런 여러 가지 레이어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들 저희가 다 할 수는 없어서 빅데이터 저희가 만드는 메타트론은 이런 걸 담당하지만 실제 이런 도메인의 분석 컨설팅 하시는 분, 아주 그 도메인에 대한 어드밴스드 어널리스틱을 할 수 있는 분, 그리고 이제 데이터 밑단에 있는 이런 쪽 기술을 가진 회사, 뭐 데이터를 인젝트한 이런 각 영역의 그 플레이들이랑 저희 쪽 그 메타트론 디스커버링 솔루션을 같이 해서 그 인더스트리 쪽으로 많이 이렇게 나갔으면 하는 걸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된 것 같고요. 예.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올라온 게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좀 띄워주실래요? 네, 이게 밑에 질문이랑 연결되는 건데 너무 이렇게 단독으로도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말이 돼버려서 네, 잠시만요. 네. RNN으로 대형 설비의 스파스한 어브노멀 예측할 경우 요거에 대한 연결이거든요. 밑에 보시면 됩니다. 네. 예, 저 얘기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 실제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그 센서 데이터를 받을 때 데이터를 주신 분들이 저희를 테스트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데이터 센서 값을 이름을 다 어노멀리 하셨어요. 이게 기온인지 온도인지 A, B, C, D로 주시고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이게 그냥 어떤 장비고 데이터는 이거고 1년치고 고장이 없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 고장된 예측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 네가 이걸로 해서 맞춰보세요. 저희를 이제 테스트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딥러닝 기술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아까처럼 그런 학습 정상 패턴 학습에서 고객이 장애가 실제로 나온 데이터 있었거든요. 거기 집어넣어서 딱 2주 전에 줬고 그게 저희랑 비교한 게 G에서 만드는 스마트 시그널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솔루션입니다. 걔랑 비교를 한 거죠. 그래서 스마트 시그널이 준 예측, 얼리 워닝, 가까이 워닝 이런 거와 결과값이 거의 동일했었어요. 예, 그래서 저희를 이걸 하나를 한 게 아니고 저 한 3군데 정도 저 유스 케이스를 했는데 3번 다 딥러닝 기반으로 해서 도메인 할 일 없이 했었고요. 근데 이게 프랙티컬하게 지금 상용화하는 걸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루트 코즈를 더 찾고 조금 더 원인이 뭔지를 딥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때 도메인 날리지를 현업분들이 좀 주세요. 그렇게 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가능합니다. 예. 네. 위에 질문이 하나 더 있네요. 네.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저거를 하기 위해서 수집되는 데이터가 저희가 통신 장비가 뭐 저희가 뭐 국산 장비도 있지만 그 여러 회사의 대형 장비들 쓰고 있잖아요. 사실은 거기서 수집되는 로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아마 충분히 적용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 CEI를 만드는 지표나 이런 수식 같은 것들은 뭐 SKT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거지만 그 데이터만 수집이 된다면 충분히 적용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세션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IoT 전용망을 활용한 GPS 트래커인 G4 개발 사례에 대해서 스파코사의 김영준 이사님 모시고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